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이제 혼자가 아닌 둘입니다. 같이 있어 가치 있는 해결책으로 외도 피해자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방송, 외도 가해자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방송, 바람잡는 정교수 TV입니다. 자, 오늘은 이혼은 언제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장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 때 해야 후회가 적다. 자, 사례를 볼까요? 강남의 재력가 사모님이 이었던 명희 씨는 이혼 후 폭풍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합의 이혼하면서 76억 정도의 재산과 양육권까지 받았고 남편 바람 피는 꼴 안 보고 살면 행복할 거라, 아니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하고 덜 불행하게 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던 회사 격리 여직원이 남편 집을 드나들며 거의 살다시피 한다는 것이었다. 사업수단이 있는 전 남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여 빌딩을 매부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격리 여직원인 유부녀와 바람이 난 것이었다. 결혼 생활 20년 중에 몇 번의 가벼운 바람이 있었고 그때마다 용서를 비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일남일녀인 자식들과 전업주부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넘어가고는 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이 대학도 가고 더 이상 남편의 외도를 지켜보며 까맣게 썩어가는 사과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심장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서로 갈라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혼을 해준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때를 잘못 선택한 것이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상간녀 남편과 집에도 알려서 악마 같은 상간녀를 쳐내고 쳐내야 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덜컥 이혼해 줬더니 남편과 상간녀는 옳다거나 하고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것도 없이 거침없이 불륜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명희의 이혼은 달리기 선수 뒤에서 불어오는 수풍처럼 날개를 달아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결혼 20년 동안 서로 미워만 하고 살았겠는가. 고운정, 미운정 다 들고 근심 없이 살고 싶어 덜컥 이혼했는데 죽서서 개중꼴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끝내고 상간녀를 쳐냈음에도 더 이상 같이 사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생각한다면 직장도 알아보고 자식들 양육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재산 분할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남편이 간절히 원할 때 해주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쪽은 어느 정도의 손을 감수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죠. 적절한 사례는 아니지만 간절함에 대한 예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200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일부가 공매물로 나왔는데 전 대통령의 동생이 공매가의 2배가 해당되는 금액에 낙찰을 받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경매로 나오면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2배를 더 주고 산 거죠. 현재도 전 대통령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공매가의 2배의 낙찰을 받을 일이 없지만 전 대통령 일가는 간절히 원했기에 2배의 금액의 낙찰을 받은 것이죠. 이혼도 이처럼 작전을 짜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 교수님,
이혼은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묻습니다. 현재의 남편, 아내와 얼마 동안 연애하고 결혼하셨지요? 내 남자는 2년 정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2년 정도 생각하시고 이혼하시는 게 후회가 가장 적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가정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서로의 집안과 친구들도 보면서 직장도 보고 손도 잡아보고 가슴 떨리는 첫 키스도 해봅니다. 이런 일련의 검증이 끝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거쳐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혼도 마찬가지로 결혼 준비가 2년 걸렸으니 이혼 준비도 2년을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와 자식들과 서로의 집안과 어떻게 지낼 건지 생각도 해보고 직장이 없으면 재취업도 생각하고 부동산도 급매물로 내놓으면 손해이니 생각하면서 천천히 처분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정 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이혼하라고 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진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